세션도 요즘 정말 핫한 주제인데요. 챗 GPT의 등장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AI 분야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챗 GPT, 지각 변동 속에서 AI 스타트업이 살아남는 법.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실 매시업 엔젤스의 성윤모 팀장님, 패널로 함께해 주실 셀렉트 스탑 황민영 부대표님, 엑셀레이트 정영훈 대표님, 그리고 리튼 테크놀로지의 이세영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드 라운드 얼리 스테이지 전문 투자사, 여러분들의 친절한 투자사 매시업 엔젤스에서 나왔습니다. 서민모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참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대단하신 창업가 세 분을 모시고 이런 세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대단히 영광이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두절미하고 질문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서요. 최근에 참 소개부터 죄송합니다. 어설픈 티를 다 내네요. 우선 셀렉트 스타에서 나오셨습니다. 황민영 부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셀렉스타 황민영입니다. 저기 사진 중에서 혼자 너무 해맑게 웃고 있어가지고 조금 눈에 띄긴 하는데 네, 저희는 2018년도에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주는 업무를 하는 데이터 레이블링 업을 시작으로 출발한 카이스트 출신 스타트업이고요. 현재는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 데이터 구조화, 데이터 수집, 가공, 리트리버 엔진, 가상 데이터, 합성 데이터 이런 인공지능 모델 빼고 그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대화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엑셀레이트의 정영훈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셀레이트 정영훈이고요. 저희는 2019년도에 실리콘밸리에 창업을 한 회사고 AI로 번역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번역은 특히 이제 구어체 그리고 미디어 영상을 번역하는 데 특화가 돼 있고요.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다른 세션에서 보시면은 이제 옆에 이렇게 동시 통역이 되는 그런 글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 솔루션 이용해서 번역이 되고 있고요.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에서 보셔도 이제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튼 테크놀로지 이세영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생성 AI 스타트업 리튼 테크놀로지스 이고요. 저는 거기서 대표 맡고 있는 이세영이고 저희는 21년도 4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 이전부터 이제 이런 생성형 모델들의 등장들을 보고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회를 보고 뛰어든 회사고요. 저희는 현재 올해 이제 4월에 플랫폼 형식의 제품을 내서 웹과 모바일에서 다양한 생성 모델들 무료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금 이번 달에는 한 100만 명 정도 유저들이 월마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 내적 친밀감이 많아서 소개도 없이 그냥 냅다 질문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세 분에게 공통으로 드리고 싶어요. 참 2023년이라고 하는 이 해는 AI라는 키워드가 지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AI 전문이다라고 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여기 계신 세 분의 기업은 그 글로벌이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하시면서 글로벌에서 경쟁을 하시고자 하는 이 시점에 우리 회사만의, 우리 서비스만의 비즈니스적, 기술적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제일 손꼽고 싶으신지 우선 황민영 부대표님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모든 질문은 이제 저부터 시작하겠군요. 네, 저희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GPT 시대가 오면서 점점 더 AI 모델은 직접 AI 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나 그래서 저희는 그 AI 모델에 있는 거 가져다 쓰시고 그 외에 그 AI 모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입혀야 되고
그리고 AI 모델에 데이터를 입힐 때 어떤 게 부족하고 내 데이터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가공해 드리는 것까지 그런 풀 라이프 사이클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AI 데이터 플라이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AI의 성능을 높여야 된다. 이거를 저희가 방점을 잡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데이터 분석 이것만 하나 떼놓고 보고 데이터 가공 이런만 떼놓고 보고 하면은 글로벌에도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이 풀 라이프 사이클을 커버하면서 AI 도입까지 다 책임져 주는 것으로는 저희가 그래도 좀 유니크하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카테고리들을 저희도 벌려가면서 다른 기업들이 커버하지 않는 것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말했지만 특정한 니치와 유저가 니즈가 있는 곳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좀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다음으로는 우리 엑셀레이트 정 대표님. 네, 그 저희는 회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나간다기보다는 시작을 좀 글로벌에서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이제 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니즈가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고객과의 소통을 얼마큼 가깝게 그리고 불편함이 없이 잘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성공의 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타겟 고객사인 이제 할리우드가 가까이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당연히 잘해주는 게 맞고요. 타임존도 가깝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커머셜 팀 자체를 아예 LA에다 빌드를 했어요. 할리우드에 접근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경쟁 능력이라고 보면은 이제 경쟁력이라 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개인적으로 이제 다들 적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써봐야지. 이러고 사람들이 이미 알고 대부분 써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그게 써야 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안 써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페네트레이트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그럼 그런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네트워크예요. 사실은 이제 한국 당연히 이제 뭐 네트워크 중요하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네트워크고,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미디어 쪽은 굉장히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방송사에 누가 어디서 이랬던 누가 추천하면은 이게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데 모르는 사람이 콜드콜하면 전혀 이제 기회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세일즈의 시작일 뿐이고, 결국은 이제 퀄리티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결국은 세일즈가 일어나고 이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리튼의 이세영 대표님. 네, 저희는 사실 생성 AI라고 하는 기술 자체를 저희 이제 GPT-2에서 GPT-3로 넘어올 때, 3 이제 CBT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해 나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터페이스의 전환이라는 관점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맞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인터페이스 전환의 관점에서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과 모바일 때마다 이제 동아시아의 로컬 유저들을 빠르게 매스로 모아서 로컬 애그리게이터 또는 로컬 플랫폼화가 된 포털 기업들이 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신기술로 가는 유저들과의 접점을 가장 많이 늘려서 유저가 새로운 기술을 쓸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뭐 PC의 첫 화면, 모바일의 첫 화면, 그리고 이제 AI 시대 때는 뭐 첫 대화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이제 또 비슷한 일본에서 현재 지금 그런 로컬 플랫폼화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랜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는 차별점은 결국 이제 세 가지 로컬 그 플랫폼들이 차별점을 가져 나가고 경쟁 우위를 가져 나간 그 방식들이 반복됐다고 보고 있어요. 일정한 패턴이 있다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되게 이런 게 과연 뭐 경쟁 해자일까 싶은 작은 현지화를 통해서 유저들한테 가장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저들한테 가장 먼저 가서 그게 UI UX일 수도 있고, 뭐 한국 환경에 맞게 만들어준 걸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한 마케팅 소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가서 작은 시장 내 그 한국이나 뭐 일본과 같은 로컬 시장에서의 작은 우위만 점하면 그게 스텝 1이라고 보고 있고요. 스텝 2는 그로부터 이제 그 우위를 점점 더 강화하면서 뭐 네트워크 이펙트나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 플라이휠들을 계속 돌리면서 계속 이제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는 경쟁 우위를 갖춰 나가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스텝 2고, 그럼 스텝 3는 이제 그 다음부터 로컬에서 가진 그런 우위를 바탕으로 수익화를 해나가는 관점이라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차별점을 계속 그런 스텝 1에서 시작하는 현지화에 약간 방점을 찍고 달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을 듣다 보니까 왜 이 세 분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하시고 점점 더 성장해 나가시는지 참 그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저희 그 정 대표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주셨는데, 한국 시장은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친숙하고 거부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듯이 글로벌로 시장을 확장하시다 보면 각 시장별로 굉장히 다른 형태의 특징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새 대표님들이 보시기에 한국 시장은 유독 AI와 관련된 시장에서 어떠한 좀 특수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은 이세영 대표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인터넷 때도 그랬고 모바일 때도 그랬고 글로벌리 이제 쭉 퍼지는 1위 플레이어들이 이제 등장하는 과정에서도 한국과 일본과 같은 그런 시장에서는 좀 자생적인 플랫폼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게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 대표님. 네, 그 특히 이제 챗GPT와 관련돼서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 적응력, 이제 적응 속도 이런 걸 좀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이제 챗GPT에 대한 반응도 더 빨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나왔을 때 와 이래서 이제 이걸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제 뭐걸 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시작했던 것 같고 더 빠르게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챗GPT가 저희 업에 좀 차이를 가져온 게 있다라면은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제가 작년까지 저희 직업은 고객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이제 AI 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여러분들 AI가 이걸 할 수 있어요. AI 써보세요. 이게 제 직업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직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들 고객분들이 오셔서 난 AI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게 질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변화가 시작됐고 그런 변화조차도 이제 저는 한국에서 좀 더 빠르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제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 오히려 이른 성공을 보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성공을 보고 그거를 이제 해외 시장에서 레플리케이트하는 이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님. 네.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돈을 어마무지하게 때려 넣어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 뭐 GPT도 그렇고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전이나 뭐 많이 최근에 이슈가 됐던 생성형 모델 한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미국에서 그렇게 대량의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앞설 수밖에 없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하이퍼클로바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나온 그 대용량 언어 모델이거든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단에서 보면은 저희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뭐 뒤쳐 있는 나라는 절대 아니고 앞서 있는 나라에 속하는 나라고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내놓은 통계에서 보면 뭐 리포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글로벌 AI 영향력이 6인가라고 된다라고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량의 자본을 많이 투입을 해서 든든하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주고 있는 네이버 사랑합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네이버 저희랑 아무 관계 없고요. 저희 경쟁사 투자하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런 국외 시장이랑 국내 시장이랑 뭐가 좋냐 다르냐 이런 거를 논하기보다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글로벌로 확 어차피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특정 시장의 차이보다는 우리가 이 내에서 어떤 벌티컬을 파고 들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이거를 먼저 찾아봐야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GPT도 하이퍼클로바도 돈 이따시만하게 많이 들여가지고 돈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벌티컬로 들어가서 그 어떤 벌티컬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낼 수 있느냐. AI 기업이라는 말이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기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2010년대 초반에는 모바일 기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2020년대 초반에는 AI 기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2, 3년 내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더 중요하지 어느 시장 이게 더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로컬 시장의 특수성을 따지기보다 글로벌을 전체 시장으로 두고 각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XLA 정 대표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특히나 번역과 같이 사람들이 진짜 자연스럽게 좀 읽히고 보는 이러한 언어를 다루는 서비스를 준비하시려면 일단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품질서부터 남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XLA에서 관리하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뭐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적 차별성 혹은 우리 팀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질문이 좀 기술에 가까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 비즈니스와 이제 철학적인 답변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글로벌 회사로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이용한 AI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이제 비즈니스 입장으로서 이제
글로벌 공세가 굉장히 세잖아요. 큰 회사들이 데이터도 더 많이 모을 거고 더 좋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게 저는 사실은 이게 역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배를 몰아보시거나 윈드서핑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안 부는 게 안 좋은 상황이고 바람이 나한테 불고 있어도 좋은 상황이에요. 삼각도시 있으면 약간만 틀면 바람이 나한테 벽풍처럼 보이지만 또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가 와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분들이 질문을 해요. 챗GPT가 번역도 해주는데 엑셀레이트의 번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비즈니스 하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저희한테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사람들이 마인드셋으로 AI가 이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시작점이 달라진 점이 큰 차이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저희가 삼각도서 어떻게 잘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느냐 이건 거고요. 저희의 삼각도는 거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모으는 모델 자체가 저희가 되게 유니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회사로서 인터넷을 똑같이 긁어다가 AI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사실 강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잘할 거고 당연히 웹 검색을 하는 회사들이 더 잘할 거고 저희는 이거를 데이터를 전적으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번역회사, 미디어 번역회사, 세 번째로 큰 번역회사가 저희 고객이기도 하고 파트너십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번역 회사들이 기존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었냐면 사람이 번역을 한번 하고 기계 번역하기 전에는 사람이 또 그걸 교정을 봐요. 그래서 틀린 걸 고쳐서 나갔었는데 그래야 이제 항상 완벽한 결과를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 이제는 AI 번역을 사용한 다음에 사람이 교정을 봐서 완벽하게 해서 내보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 이 완벽해진 결과를 저희가 모델에 다시 받아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교정 효과가 있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모델한테 너 틀렸어 고쳐 이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플라이웨일이죠. 저희는 이 플라이웨일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가장 이제 핵심 모델이고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는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돈을 들여서 하는 모델이다 이러면은 이게 가용 서스테이너블하지가 않죠. 왜냐면 내가 돈을 언제까지 태울 수 없고 퀄리티를 더 좋아하려면 이만큼 돈을 더 써야 되네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의 파트너십은 고객사들이 이걸 사용함으로써 돈을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레베뉴가 제너레이트 되는 모델이고 거기서 저희는 이제 무료로 데이터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게 바이업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저희의 이제 삼각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챗GPT 시대에 바람을 타고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특징보다도 더 크게 큰 틀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데이터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 인사이트를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리튼 이세영 대표님께 질문입니다. 올해 정말 많이 바쁘셨을 텐데 진짜 많이 바쁘신 한 해였을 텐데 이 바쁘신 와중에도 그 생성 AI 스타트업 협회의 초대 협회장이 되셨어요. 여기 계신 셀렉트 스타도 회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막 사업, 제품에도 집중하시기에 엄청나게 바쁘신 시기이실 텐데도 이러한 협회를 설립하시고 운영하게 되신 특별한 뭐 계기나 목적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부터 사실 이 생성 AI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생성 AI의 젠 AI 네이티브한 그런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들이 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회사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런 젠 AI 그 생태계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고 얼마나 빠르게 잘 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이제 계속 사전 세미나도 열고 그리고 5월 달에는 되게 큰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AWS, MS 또 해외에 있는 그런 생성 AI 스타트업들, 유니콘들 다 불러다가 이제 그런 컨퍼런스를 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협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지금 한 40-50개 정도의 생성 AI 스타트업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이 생태계를 어떻게 더 부흥시킬까 고민하고 그걸 액션을 하는 그런 이제 기구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되게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젠 AI는 아까 황 부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자본 집약적인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뭐 정말 굽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모델을 뭐 API를 쓰거나 또는 직접 서빙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 자본의 싸움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상당히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된 목소리로 앞으로 정부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당연히 협업도 하고 되게 그런 관계 역학이 아주 중요해질 텐데 하나된 목소리를 잘 낼 수 있고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자생할 수 있고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가장 좀 코어했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황 부대표님 회원으로서 협회장님의 말씀 지지하십니까?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네, 참 중요한 시기에 사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참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셀렉트 스타 우리 황 부대표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초거대 언어 모델 신뢰성 벤치마크 데이터 사업 컨소시엄의 주관 기업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참 또 말씀드린 대로 참 이 제품 개발하기도 이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AI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뭐 신뢰성과 유해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기준으로 제시된 3H, harmlessness, honesty, helpfulnes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주제로 어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걸 여기다 다 담아서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 SK, LG 그리고 KT까지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GPT에 해당하는 그 근본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5개가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라마라든지 오픈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모델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나머지 회사들 말고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있는 모델 5개 회사랑 저희 회사랑 컨소시엄을 맺어서 저희가 주관 기관이 되어서 뭘 만들고 있냐면요. 이 내가 만드는 인공지능이 멍청한 건 상관이 없어요. 멍청한 거는 좀 많이 배워 똑똑해져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유아용 챗봇인데 아이에게 잘못된 사고력을 집어넣거나 인공지능 챗봇, 교육 챗봇을 만들었는데 아이를 계속 가스라이팅해서 인종차별적인 사람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윤리라는 게 정말 중요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직은 규제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윤리성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규제들이 막 생기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저희가 하려는 거는 인공지능 모델들이 이런 윤리 기준들, 이런 정확성 기준들에 대해서 몇 점만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를 채점할 수 있는 그 시험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 데이터셋이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데이터의 영역이고 저희가 그걸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런 인공지능의 이 다음 스텝으로 그 가트너에서 제시하는 인공지능의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가장 유명한 분야가 가장 핫한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가장 탑이 제너레이티브 AI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게 리스폰서블 AI예요. AI 윤리거든요. 그 시장에 대해서 데이터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더 앞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한 AI를 만드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데이터 구조화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의 과정에서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됐고요. 이 데이터셋은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H는 뭐 helpfulness 도움이 되는 거, harmlessness 뭐 해를 끼치지 않은 거, 그리고 honesty 그 정확성 뭐 이런 거 정직성 이런 건데 그 기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똑똑한 거는 둘째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우리나라에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회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진행하고 있다. 이거를 강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도 그 예전에 로봇에 관해 배울 때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는 대원칙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누군가는 꼭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꼭 정말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참 아쉽게도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모셨는데 고작 이 세 분을 모시고 30분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맺음 하면서 최근에 참 다양한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 기업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좀 촌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수많은 서비스 기업들이 전부 다 AI를 서비스에 도입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를 찾고 있는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수많은 스타트업 분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저희 리튼 이세영 대표님부터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제네아이 영역에서 뭐 모델들을 응용하거나 또는 뭐 모델을 직접 만들거나 해서 하는 과정에 뭐 많은 비용도 있고 또 이 빅테크들이 스타트업처럼 빨리 움직이면서 생기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약간 위협감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기회와 약간 위협이 공존하는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창업을 꿈꾸고 계시거나 이미 시도해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리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이제 이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하고 더 싸지고 더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모델들의 성능이랑 뭐 이 가능성들에 국한하지 마시고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 뒤에 이 모델들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하면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2020년도부터 이제 한 3년 동안 정말 많은 제품들을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 중에서는 되게 빨리 실패한 것들도 있고 빠른 피벗을 한 것들도 있고 한데 결국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맨날 그
그 벽면에다가 킹크랩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킹크랩 사진을 그래서 개들의 사진을 붙여놓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갑각류들이 킹크랩도 개가 아니고요. 뭐 다양한 이제 갑각류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이제 개의 모습으로 이제 수렴진화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수렴진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탈피도 있었고 뭐 멸종돼 버린 종들도 있겠고요. 근데 결국 하나의 개의 형상으로 이제 모이면서 수렴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또 특색 있는 서비스들이 나온 것처럼 이제 매크로하게 가는 그 개의 모습은 어떨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시도, 빠른 실패들을 해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정 대표님. 네. 좀 전에 이제 AI 되게 재밌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재밌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3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사실 이렇게 재밌고 많은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목격을 못했을 거고 만약에 뭐 한 30년 뒤에 태어났다면 또 이미 다 끝났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더 빨리 발전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또 AI를 도입해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느끼실 만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스타트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굉장히 많은 투자와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되게 얼리 석세스라고 하죠. 이른 성공을 좀 만들어 보시는 거를 전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마켓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그걸 키워서 좀 더 큰 시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른 성공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엑셀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번역을 이제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 분들은 저희가 한국 스타트업 마켓을 좀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번역을 이용해서도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없던 시장을, 없던 마켓을, 없던 타겟군을 만들어서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전의 시기일수록 같이 협업해서 헤쳐나가자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구 대표님. 네, 제가 어제 제 고향이 광주인데 나주에 특강이 있어가지고 나주에서 가서 부모님이랑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말씀하시길래 민영아 기술보다도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저희 어머니도 깨닫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은 AI라는 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AI 회사라는 용어는 없어질 거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틀 전에 오픈 AI에서 발표를 하면서 누구나 쉽게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GPT를 만들 수 있도록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랑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20분 동안 인지니어링을 간단히 알려드려가지고 부모님이 그 앱스토어 부모님 두 분 다 은퇴하셨거든요. 67세시거든요. 두 분한테 과제 앱스토어 열리기 전에 챗 20개 만들어라고 또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교육학 도서 데이터 셋도 있고 막 그럼 교육학 논문을 도와주는 챗봇을 만드시겠대요. 그래서 만드시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연세가 있으신 누구나 쉽게 AI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열려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이 딱 나와서 앱 카카오톡이 확 네이트온을 제끼고 확 성장가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업하시 빨리 많이 AI 이용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에 매몰되기보다 어떤 서비스,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 그거에 대해 고민하시고 AI는 활용을 잘하시라는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시기에 세 분의 대표님들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메시아문제 세우모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